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임주현입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떨리는데요. 전에는 제가 재밌고 유쾌한 발표를 하고 싶어서 시도를 해왔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했던 건데요. 물론 재미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아무튼 지금은 흥미롭고 진지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두 기업 간 ESG 사례 비교인데요. 잠깐 그 전에 ESG를 아시나요?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투자가 지속 가능성을 보유하는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최근 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 소비자 또한 이제 선택할 폭이 넓어지면서 더 착한 기업, 투명한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선한 영향력과 사회 전반에 번영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강조됩니다. 저 역시 많은 기업 중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알아보다가 오늘날 스테이홈,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 흥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플랫폼으로 힐링을 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겠죠?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간접적인 접근성을 갖는 이 두 분야의 대표 기업 ESG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와 배달의 민족입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이름으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2.1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감성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생활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는 하루 정도에 660g 발생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하면 1MB당 11g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이러한 점 해결과 더불어 ESG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ESG 방안 4가지 중 먼저 탄소순 배출 제로, 이제 다시 자연으로의 계획입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0.5를 계획합니다.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넷플릭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45% 저감할 것이며 수변 및 수중의 산림 보호 활동을 포함하여 대기 중 탄소를 제한하는 세계 각지의 외부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연의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을 보존하는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전 세계 1억 6천만 가구가 넷플릭스에서 지속 가능성을 다룬 콘텐츠를 한 편 이상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지구, 나의 문어 선생님, 산호초를 따라서 투모로우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환경인식을 제고하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용성 및 다양성입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져야 한다 믿기에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 전문 인력과 협업하는 데 영향을 기울여 영화 및 시리즈의 다양성을 높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넷플릭스 창작 발전 기금을 다양한 차세대 스토리텔러 양성에 투자하는 중인데요. USC 애넌버그 포용 계획의 창립자이자 디렉터인 스테이시 L 스미스 박사의 자사 콘텐츠 연구를 의뢰하여 영화와 시리즈 22개 포용 지표 중 19개 항목이 매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구 통계나 채용 목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직원 경험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는 직원들의 고용 유지와 승진, 근속, 보상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입니다. 넷플릭스는 밑장 요소, 속도, 안정성과 더불어 접근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과 잠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바이스별 보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인 접근성 옵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 배달 주문 서비스 브랜드명인데요. 한국 기업이지만 최근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자 수 또한 1,000만 명 이상을 훌쩍 넘기는 대기업이죠.
다양한 배달 서비스가 발달하는 시대에 가장 큰 점유율과 인식을 가진 브랜드인데요. 가까이 있어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음식을 내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는 장점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달 음식 먹을 때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배달 과정의 환경오염과 일회용 용기 사용입니다. 과연 배달의 민족은 이러한 해결과 더불어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배달의 민족 ESG 방안 4가지 중 첫 번째는 일회용품 및 기본 반찬 사용 줄이기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본래 일회용 수저 포크 안 받기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그런 배달의 민족이 또 다른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올해 6월에 배달앱 3사로서 협력하여 함께 일회용품을 별도 필요에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회용 수저 포크 주문이 약 2억 회 줄고 업주는 약 600억 원가량의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지표로 보자면 6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9월에도 역시 기본 반찬 받지 않기 캠페인을 통해 반찬 자원을 줄였습니다. 낭비되던 음식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결국 사용됐다는 건데요. 또한 이미 받은 일회용 수저 포크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통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은 외식업 친환경 교육 그린 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5월에 사장님이 실천하는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진행해서 자사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요. 더 나아가 7월 사장님을 위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그린 클래스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특강 3회차의 집중교육으로 식당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경영의 이해와 실천 방안, 음식물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추진 사례는 사장님과 배달하는 분들 보호입니다. 매장 운영을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장님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배민 아카데미 사이트를 2020년 7월에 론칭, 총 250여 평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매출 창출 및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실전 교육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원 분들의 산재보험을 100% 가입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커넥터에 대한 전용 시간제 보험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는데요. 파트타임 근무 커넥터의 시간제 보험은 낮추고 가입 조건은 완화했습니다. 편리한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험사 확대 및 시간당 보험료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고 원만한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직원복지와 육아 등 지원의 혜택을 줄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면을 살펴보면 완전 4.5일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성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 2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럼 육아면을 살펴볼까요? 배달의 민족은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구성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의 특별 육아휴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박침 덕에 자녀분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예비 아빠와 예비 엄마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단축 근무와 같은 효과 또한 같이 제공됩니다. 저 역시 직원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렸나요? 혹시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시다면 절 물어주세요. 농담입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ESG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기업의 ESG를 분석해봤는데요. 넷플릭스의 가장 큰 핵심 방안은 이산화탄소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만큼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직원복지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배달의 민족은 낭비되는 것, 쓰레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어서 직원복지를 공평성과 합리성에 주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을 보며 느낀 점은 ESG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의 가치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